나 대신 아바타가 출근하고 학교 갑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다음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플랫폼이 메타버스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K-팝 아이돌 그룹은 VR과 3D 기술로 구현한 가상 공간에서 콘서트를 열고, 게이머들은 가상 아바타를 만들어 게임 속 가상 세계에서 음식을 먹고 직업을 가지며 타 플레이어들과 클럽을 가는 등 사회생활을 합니다. 대학에서는 신입생 입학식을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열고, 온라인 쇼핑 업계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심지어 아바타까지 활용한 쇼핑으로 고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메타버스라 부르는 이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신드롬이라 불리기까지 하며 경제와 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메타버스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전 세계 10대들이 열광하며 뉴 노멀을 만들어가는 메타버스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가상 공간과 현실 세계는 더욱 긴밀하게 겹쳐지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하여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살펴보고 포스트 디지털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을 부제로 출간한 메타버스의 저자 김상균 교수는 진득하지 못하고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여러 분야를 옮겨다니며 탐구하던 성향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로보틱스를, 대학원에서는 산업공학을, 그리고 박사 학위는 인지과학으로 받고 교환 교수 시절에는 교육공학을 공부한 크로스오버형 전문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임 개발자 경험과 스타트업 창업 경험까지, 저자는 교수로 재직하기 전까지 다양한 경험을 해본 멀티플레이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메타버스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주기에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여러 앱과 앱 사이를 오가며 스마트폰 속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쇼핑과 게임, 엔터와 SNS까지 수많은 서비스에 접속해서 자신의 실명이나 별명으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합니다. 앱 안에서 존재하는 실체는 자기 자신이며 앱으로 연결된 세상은 현실이 온라인 공간까지 확장된 형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메타버스는 저마다 자신을 상징하는 부캐, 부가 캐릭터가 활동하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메타버스로 연결된 디지털 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아바타로 일하고 쇼핑하며 대화하고 게임하는 등 현실의 삶과 같이 연속해서 하던 것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메타버스는 세계 경제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그저 먼 세상 이야기, 일부 디지털 마니아나 Z세대의 놀이터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메타버스에서 보내게 되며 디지털 세상과 현실 세상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세상이 올지 의문이 들지만 이미 메타버스는 우리 삶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주얼 컴퓨팅 AI 기업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2020년 10월 온라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미래는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전에 넷플릭스 창업자 겸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미 2019년에 넷플릭스의 최대의 경쟁자는 디즈니가 아닌 포트나이트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소비자의 눈과 시간을 빼앗는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포트나이트를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포트나이트 CEO 팀 스위니는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라며 사람들은 메타버스로 일하러 가거나 쇼핑하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020년에 신곡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포트나이트의 가상 공간에서 처음 공개했으니 넷플릭스 CEO의 경계심도 이해됩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가상 세상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말합니다. 메타버스에서 살아간다고 함은 SNS에 일상을 올리거나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 온라인 게임, 여행이나 운동을 온라인상에 기록하는 행위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흥미로운 개념 중 하나는 디지털 테라포밍입니다. 테라포밍이란 지구화, 행성 개조 정도로 해석되는 용어인데 지구가 아닌 우주의 다른 행성을 인간이 사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으로 바꾸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지구라는 공간에서 인간은 살 수 있는 지역을 확장하고 지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공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상세계의 효시이자 대표적 사례인 온라인 게임의 공간에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생명체, 자원, 환경 조건 등을 설정해서 운영합니다. 저자는 이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호모데우스, 즉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분석합니다. 영원한 행복과 삶에 대한 추구, 그 꿈을 메타버스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는 4가지 형태로 기존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거나 삶의 패턴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현실에 판타지와 편의를 입히는 증강현실. 둘째,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하는 라이프 로깅. 셋째, 세상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하는 거울 세계. 마지막으로 어디에도 없던 세상을 창조하는 가상 세계가 그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포켓몬을 잡아봤다면 이미 증강현실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오늘 먹었던 음식 사진을 올리거나 자신의 공부하는 모습이나 일하는 모습을 브이로그에 올렸다면 라이프 로깅 세계를 즐긴 것이죠. 아이돌 팬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하거나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써서 원격 수업이나 원격 회의를 했다면 이미 거울 세계를 경험한 것이고 또 많은 플레이어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게임을 해봤다면 가상세계를 즐긴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기업의 변신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나이키는 2006년 애플과의 협업으로 달리기 기록을 아이팟과 연동하는 서비스인 나이키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기록 측정 센서를 팔찌로 발전시켰고 지금은 앱을 통해 홈 피트니스와 러닝을 즐기고 기록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키는 운동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같은 운동 기록 측정 서비스가 운동용품 판매 촉진에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나이키는 전반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동화, 운동복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시장 가치 1위를 유지하며 2등 업체인 아디다스보다 기업 가치가 3배 이상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하드웨어가 아닌 앱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더 빠르고 쉽게 나이키가 만든 운동 메타버스로 빨려들도록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나이키는 나이키 플러스 러닝으로 자신의 달리기 경록, 기록을 SNS에 공유하고 친구들과 경쟁하며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에서는 스포츠 스타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따라 운동하고 역시 SNS에 공유하게 되는데 언택트 환경까지 만들어지며 사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나이키는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 세계의 그 어떤 기업이나 연구소보다 더 많은 사람의 세세한 운동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고 나이키 메타버스의 팽창과 함께 실적도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하는 라이프 로깅 세계로의 진입과 함께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 공유하는 정보를 통해서 기업이 많은 가치를 창조하는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에어버스와 BMW는 증강현실 기술을 제조 현장, 공장 환경까지 접목해 스마트 팩토리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레고 같은 이 네모난 블록을 마음대로 쌓아 자기만의 세상을 만드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은 2019년 글로벌에서 한 달 평균 유저 수가 1억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로블록스의 성장도 두드러집니다. 특히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의 유저 상당수가 초등학생으로 이미 10대들은 메타버스의 세계에 흠뻑 빠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30년 전 초등학생이 뛰어놀던 공간이 이 동네 골목길이나 흙밭 위 놀이터였다면 지금의 아이들은 전혀 다른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들의 놀이 공간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미래 비즈니스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숙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챕터 하나를 활용해서 기업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제언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래의 삶을 다룬 가상세계 메타버스인 사이버펑크 2077과 콜라보해 미래 삼성의 제품 컨셉을 길거리 광고에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SK바이오팜이라면 디지털 실험실을 오픈해 바이오에 관심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개방하기를 제안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차량 튜닝에 관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오픈해 가상의 튜닝차를 즐긴다거나 라이프로깅 메타버스 사용 기록을 바탕으로 실물 차량을 할인하는 등 보상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메타버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 기업과 차별화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갈망을 부추기는 전략으로 선도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메타버스를 디지털 지구라 정의했습니다. 메타버스에 올라탄다는 것은 가상의 공간에 창조한 새로운 세계를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디지털 테라포밍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함께 지지고 볶으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주장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크기보다 더 새롭고 큰 메타버스의 세계를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현실과는 다른 공간, 시대, 문화적 배경, 등장인물, 사회 제도 등을 디자인해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메타버스의 세계는 놀이를 좋아하는 인간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이상 더 다양한 메타버스가 끝없이 등장하며 그 영역을 넓혀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메타버스가 현실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뉴럴 링크를 통해 메타버스에서 살아가고 인간에게 필요한 양분은 현실 세계의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삶을 확장하기 위한 영토, 새로운 법규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역할로 만들어가는 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연장선상에 새롭고 신기하며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세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늦기 전에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에 올라타 함께 개척해 나가기를,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